주변에서 언젠가 팡 하고 터진다고 하니 기다려보기로 하셨을까요? 그래서 몇 달간 기다렸는데 큰 발전이 보이고 있지 않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지쌤과 함께 언어 발달이 느린 레이트 토커와 언어 발달 지원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볼게요. 이지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이지쌤이에요. 영상 클릭하신 여러분, 우리 아이가 현재 언어 발달이 다소 느린가요? 지금 우리 아이가 말이 느릴 때 어떻게 해 주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이 영상에서 명확하게 답을 내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말이 느리기는 한데 아직은 어린 시기란 말이에요.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의 아이가 지금 24개월쯤 되었을 수도 있고 30개월이나 혹은 36개월 정도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3살, 4살,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저랑 우리 아이가 몇 살이던 간에 지금 우리 아이의 나이에서 딱 2년 뒤를 한번 상상해 볼게요. 제가 2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년 뒤쯤에는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말을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만약 아이가 지금 3살이라면 5살이 되는 상황이고 4살이라면 6살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이가 2년 뒤에는 발달할 것들이 다 많이 발달했고 의사소통에 있어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모습이 상상되실까요? 지금 현재 우리 아이가 말이 조금 느린데 2년 뒤를 생각했을 때 실제로 내려질 수 있는 결론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 2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우리 아이가 어느 순간 갑자기 언어 발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또래 수준, 즉 또래만큼의 말을 하게 된 모습, 가장 이상적이고 우리가 바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배워야 하는 언어 능력과 학습 능력,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등을 우리 아이가 지금은 느리지만 다 따라잡아서 배워가면서 통상적인 아이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2년 뒤의 모습이 만약 이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언제 말이 늦어서 걱정이었던가? 그 시절, 지금 시절의 고민은 다 잊혀지고 요즘은 하루하루 우리 아이의 나이에 걸맞는 수준의 대한 육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거예요. 두 번째, 아이가 언어 발달이 아직도 느린 경우. 2년이 지났는데 2년 전보다는 말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 2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또래보다는 조금 언어 발달이 늦은 상태예요. 그래서 일상생활, 유치원이나 학교 등을 다니고 있는데 또래와의 관계에서 그 나이대에 맞는 세밀한 소통이 어렵다 보니 갈등이 생겨서 아이가 한 번씩 때때로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도 생기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우리 아이도 좀 컸다 보니 어렸을 때 배워나갔던 언어 능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다 고차원적인 학습 능력을 키워나가야 되는 나이가 되었는데 예를 들면 숫자 개념도 배워야 하고 한글도 배워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를 추론하고 해결해내는 능력도 배워야 하는 시기가 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영역에서 부진함이 조금씩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 이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2년 뒤에도 아이의 언어 발달에 대한 걱정이 아직 남아있게 되죠. 그러면서 2년이 지나 보다 큰 아이가 된 지금 배워나가야 되는 게 많다 보니 지금 수준에서 배워야 하는 것도 점점 밀리고 있는 듯한 걱정도 함께 하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아이가 사실 언어 발달만 느린 게 아니었던 경우예요. 어릴 적에는 잘 몰랐어요. 말만 느린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커가면서 보니까 아이가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지적인 능력도 느렸던 거예요. 혹은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이나 다른 발달에서의 어려움도 함께 있었던 거죠. 말만 느린 줄 알았는데 좀 더 커서 다른 아이랑 비교를 해보거나 본격적으로 병원에 가서 전반적인 검사를 받아본 결과 그게 확인이 된 거예요. 이 상황이 우리가 가장 바라지 않는 상황일 것입니다. 아이가 일상생활에서의 적응이 현재 어렵기 때문에 보다 우리 아이에게 맞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부모님은 통합 어린이집이나 장애 전담 어린이집을 고민하게 되고 언어치료 외에도 아이에게 필요한 감각통합치료나 심리치료, 그 외에 다른 특수교육적 치료들을 알아보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아이가 말이 조금 느린데 2년 혹은 3년 뒤에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은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당연히 부모인 우리는 첫 번째 상황을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내 자식 일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것과 실제 현실이 다를 수 있음을 어른인 우리는 지각해야 해요. 그래서 아이가 말이 느리다면 막연함보다는 정확함을 더 우선시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결론 중에서 첫 번째 결론은 내가 바라는 것이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 언어청각협회인 아샤에서는 18개월에서 30개월 정도의 유아인데 말이 늦은 아이를 레이트 토커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 말이 늦다는 것은 이 시기에 아이가 50개 미만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두 돌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단어를 조합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샤는 늦게 말을 하는 것이 반드시 장기적인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초기에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말이 늦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유전, 즉 가족 중에 말이 늦은 사람이 있었거나 언어 지연과 관련되는 유전인자가 있었을 경우예요. 두 번째는 환경적인 측면인데 여기서 환경이라 함은 아이가 출생할 때 어떤 위험인자와 관련된 일이 있었던 것을 의미해요. 또 세 번째로 아이들마다 발달하는 속도가 저마다 다양하다 보니 어떤 특정 시기에 어릴 때는 비교적 말이 늦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해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세 가지 결론 중 맨 첫 번째 결론처럼 우리 아이가 따라잡기 위해 단지 시간이 필요했었던 아이들인 경우에는 정말 다행이지만 두 번째나 세 번째 결론, 즉 지속적인 언어 지연이나 지적인 지연, 자폐 스펙트럼 등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아샤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진행한 연구 자료가 있어요. 말이 늦다라는 것을 이유로 병원에 방문한 178명의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발달 검사를 진행했는데 말 늦은 아이 178명 중 정신발달 지체가 72명, 단순 언어 장애가 62명, 그리고 자폐범주 질환이 37명, 기타가 7명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전체 아동 중 조산이나 태반 이상, 신생아 경련, 병적인 황달 등 출생 시에 위험 인자가 있었던 아동은 11.8%였고 또 소수의 경우에서 말이 늦은 가족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만 1세 이전의 다양한 발달에 있어서 우리 아이가 조금 늦었다라고 보고한 내용이 169명 중 6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리고 이 결과는 정신발달지체와 자폐 스펙트럼으로 진단된 아동이 훨씬 더 의미 있게 많았다고 해요. 이러한 연구 결과는 즉 우리 아이가 말이 늦는다는 것 때문에 병원을 방문해서 전반적인 검사를 진행했을 때 35% 정도의 아이는 단순 언어장애로 결정이 났지만 60%가 넘는 아이들은 정신발달 지연이나 자폐 스펙트럼 등으로 결정이 났다는 것이죠. 또 외국에서 실시된 빅토리아 초기 언어 연구에서는 말이 늦은 아이들을 어릴 적부터 초등학생 이후까지 긴 시간 종단적으로 연구를 했었는데요. 연구 결과 말이 늦은 아이들 중 20%에서 40%의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서 습득하는 여러 가지 학습 및 사회적 부분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보았을 때 우리 어른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가 말이나 혹은 다른 발달이 늦는다라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막연한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게 과연 방법일까요? 아니면 전문가를 찾아 정확한 검사와 아이를 돕는 개입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우리나라의 연구와 미국 아샤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점은 조기 개입입니다. 아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 및 치료 지원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 아이가 때가 되어 발달을 따라잡을 수 있는 아이였다면 그 때를 보다 빠르게 앞당길 수 있고 만약 아이가 보다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였다면 조기부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아이의 추후 발달에 보다 긍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시라면 우리 아이에 대한 걱정은 매일매일 너무도 크게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사실 육아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하루는 참 바쁠 때가 많습니다. 혹은 이러한 내 걱정을 이야기로 꺼내면 주변에서는 왜 굳이 이를 키우냐 라고 타박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내 아이의 부모는 나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 내 아이를 끝까지 키우는 것도 나라는 점입니다. 우리 아이의 2년 뒤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 아이와 나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이지쌤의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말이 늦은 아이에게 할 수 있는 가정지도 방법과 다양한 치료 영역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